지적인 생활이 삶의 질을 올려준다. 골프, 악기 연주, 음악 감상 등 남들이 다 하는 취미를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한편으론 아예 지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된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생활은 이 열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지루하고 건조해진다.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만 꾸역꾸역 해내다 보면 자아도 없이 그저 이용당할 뿐인 기계가 된 느낌을 받고야 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열정에만 집중해서 움직이다 보면 그 삶은 곧 고통스러워진다. 방탕한 생활에 찌들거나 빚과 질병으로부터 반격당하기 십상인 것이다. 실제의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지적인 삶을 살면 고통스럽지 않고 활기차면서도 열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려면 의지에 봉사할 정도만의 기본적인 지성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보다 많은 지성이 필요하다. 지성이 남아돌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순수하게 지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넘치는 지성의 양에 따라, 그리고 지성의 수준에 따라 무언가를 수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 글을 쓰는 것, 문학이나 철학 같은 것에 빠져들어 공부하는 일 등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적인 활동을 찾아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A와 B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는 퇴근 후에 침대에 누워 무료하게 휴대폰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지만 B는 여유 시간이 생기면 좋아하는 공연을 보러 다닌다. 심지어 같은 공연이라도 배우가 다르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공연도 몇 번씩 관람하는 사람이다. 과연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까? 정답은 B다. A와 비슷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퇴근 후의 저녁보다 훨씬 더 긴 여유 시간이 생기면 방황한다. 침대에 누워서 무료하게 휴대폰만 바라보는 시간은 말 그대로 무료한 시간일 뿐이다.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한다. B와 비슷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유 시간이 생기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 자신이 좋아하는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삶이 더 풍요롭게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런 미묘한 차이는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무료하고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면 커다란 권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적인 생활은 시시때때로 삶을 침범하려 하는 권태를 막아줄 뿐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오는 치명적인 결과로부터도 나를 보호해준다. 나쁜 무리와 어울리는 일, 위험과 불행, 손실과 낭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벽이 되어주는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늘 공포와 함께해왔다. 전염병이 새롭게 창궐할 때마다 근방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죽음의 신이 두려워 집 문을 걸어 잠갔고, 자연재해가 자신들을 뒤덮을 때마다 하늘 위에 있는 신이 진노를 멈춰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금융위기가 덮친 이후엔 다시 위기가 덮쳐올 것을 두려워해 그 어떤 소비와 투자도 마음 놓고 하지 못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은 인간이기 이전의 동물이다. 동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걱정을 하고 경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연 속에서 어떤 위험한 동물을 만나거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새로운 열매를 접했을 때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았던 인간은 다 죽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경계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계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걱정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점이다. 길을 걷다가도 자동차가 인도 위로 올라오지는 않을까 겁내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건물이 무너질 것을 겁낸다.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서 거지가 되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소행성에 충돌하여 다시 빙하기가 시작되진 않을지, 나라가 망해 화폐가 종이장이 되진 않을지와 같은 터무니없는 것마저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다. 물론 아주 잠시나마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걱정 반대편에 걱정만큼이나 높게 쌓아둔 욕망과 욕구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시끄럽다. 단 한시라도 마음 놓고 지금까지 만끽하거나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가까운 상태로 일상을 지낸다. 그러다 보면 충분한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고, 그러한 성과는 다시금 그에게 불안과 걱정이 되어 돌아간다. 그야말로 악순환인 것이다. 그런 것들로부터 인생이 평온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아주 멀리 있거나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것까지 걱정하기엔 마음의 여력이 턱없이 모자라며, 생각하는 방식을 뿌리부터 바꿔야만 여생을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 상상력을 필요 이상으로 좋은 쪽에만 발휘하는 것 역시 좋지 않다. 오늘에야말로 복권에 당첨된다면, 이 종목에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낸다면과 같이 기약도 없는 호재에 기뻐하고, 그 상황에서 누릴 것들마저도 미리 생각해두는 시기다. 그들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공중 누각을 지어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한다. 그러한 헛된 기대는 내 마음을 깎아먹는 주범이다. 기대를 쌓아 올리자마자 한숨을 쉬며 그를 다시 무너뜨릴 때마다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정말로 일어날지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기대하지도 말고,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재난을 미리 떠올리며 마음을 괴롭히지도 않아야 한다. 차라리 이것들이 완전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안을 듣다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